안녕하세요. 남편과 결혼한 지 이제 반년 된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어느 다른 커플보다도 조용히, 무난하게 연애를 해왔기 때문에 결혼 반년 만에 여기 와서 제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사실 연애 때는 남편과 저 두 사람만 신경 쓰면 됐으니까 설령 갈등이 생기더라도 일이 커질 틈이 없었거든요. 서운한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이야기하고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풀었으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일단 제 입장에선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 식구들과의 관계도 신경을 써야 했고, 그렇다 보니 계속 상황을 살펴야만 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는 뭐랄까, 쌍방이 합의가 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 특히나 어머님은 당신은 시어머니고 저는 며느리니 옳고 그름이나 경우에 상관없이 무조건 제가 숙이고 어머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입장에선 솔직히 납득하기가 어려웠지요. 그러다 이번에 제사 문제로 어머님과 부딪히면서 일이 이 지경이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하고는 대학 시절부터 친구로 지내다가 사회인이 되고 나서 뒤늦게 연인 사이로 발전한 케이스예요. 그렇다 보니 남편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르는 것들이 많았더라고요. 특히나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남편이 워낙 평소에도 과묵한 타입이라서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는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야 남편이 할 이야기가 있다며 가족관계에 대해서 말을 꺼내대요. 그리고 알고 보니 남편의 친어머님은 남편이 중학교를 다니던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이후로 사별하신 아버님이 지금의 새어머님과 재혼하셨답니다. 새어머님도 초혼은 아니셨고 자식도 둘 있으셨고요. 그래서 졸지에 외동이던 남편에게 2명의 동생이 생겼다네요. 그리고 남편의 걱정과 달리 남편의 가족관계에 대한 고백은 결혼에 있어 제가 결정을 내리는데 별 영향을 끼치진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결혼을 더 하고 싶게 만든 것도 같네요. 사실 그동안 저희 부모님을 만나면 평소답지 않게 살갑게 굴고 저희 부모님을 좋아라 하더니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싶어서 그랬나? 어디 정붙일 곳이 마땅치 않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잘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마음은 결혼 후에는 더 강해지고 커져갔는데, 그 이유가 제가 결혼 전에 시댁을 2번쯤 갔었고 결혼 후에도 2번쯤 갔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새어머님이나 시동생들이 남편에게 대놓고 무안을 준다던가 그런 건 없었어요. 오히려 하하호호, 겉에서 보기엔 말하지 않으면 재혼가정의 이복 형제인지 모를 만큼 평범해 보였달까요. 하지만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운다던가 그러면 자기들끼리 무언의 눈빛으로 대화를 한다던가 뭔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있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2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아온 저희 남편은 얼마나 서럽고 소외감을 느꼈을까 싶대요. 아무튼 남편하고 결혼할 때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버님으로부터 건물을 받았어요. 알고 보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신 친어머님과 결혼할 당시 재산이라곤 하나도 없으셨답니다. 반면에 돌아가신 친어머님은 그래도 지역유지의 딸이라서 재산이 꽤 많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런 친어머님이 돌아가실 당시 아버님에게 다른 건 몰라도 건물만큼은 남편이 장가갈 때 꼭 주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다대요. 감사하게도 아버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신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느 다른 신혼부부들보다 솔직히 마음 편하게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사치를 부리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신혼집을 어떻게 할지 그런 고민에선 자유로울 수 있었네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새어머님께선 굉장히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아버님과 재혼하던 당시 그 건물이 당연히 아버님 거라고 아셨지, 그게 훗날 저희 남편한테 돌아갈 거라곤 생각을 못 하셨던 모양이 돼요. 그래서 내내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생활을 해왔는데 갑자기 그 돈이 없어지니 당황스럽다며 저희더러 그걸 기어이 지금 받아가야겠냐고 싫은 소리를 몇 번이나 하시더라고요. 하다못해 동생들 시집장가라도 가고 나면 그때 정리해도 늦지 않다면서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저는 더욱이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막말로 시동생들 시집장가 갈 때 되면 건물 팔아먹자고 나이 드신 아버님을 달달 볶기라도 해봐요. 그땐 저희야말로 눈뜨고 코 베이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저희 것이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던 건물이지만 저희 거라는 걸 알게 된 이상 어떻게든 지켜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을 결심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주어진 몫을 포기할 만큼 멍청이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저희 남편도 몇 번이나 동의한 부분이었습니다.
솔직히 그 오랜 시간 동안 새어머님도 정말 친어머님처럼 남편에게 정을 주셨다면, 그리고 시동생들도 남편을 그렇게 믿고 따라주었다면 저희 남편이 절대로 그렇게 선을 그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가족이라고 느낄 만큼 감정적 교류가 없었던 탓인지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남편도 나름대로 확실히 선을 그으려는 게 보였습니다. 어쨌든 맏아들이니 그에 따르는 책임과 도리는 하겠다. 하지만 그 이상은 못한다는 입장이 분명했달까요. 그런데 지난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새어머님이 회가 드시고 싶다며 호텔에 있는 식당으로 예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 그리고 시동생 둘이 모이게 되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다복하고 화목한 분위기였을 거예요. 하지만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불편한 주제들이 조금씩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돈에 관해서요. 새어머님께서는 저희가 건물을 가져간 이후로 살림을 꾸려나가기가 아주 힘에 부친다면서 끝없이 앓는 소리를 하셨어요. 하지만 솔직히 아버님이 그 연세에도 연금으로 300 남짓 받고 계셨고 저희가 건물 증여가 끝남과 동시에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에 보태시라고 보내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게다가 신우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아무렴 자기 부모에게 돈 10만 원 안 드렸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나마 마음에 걸리는 건 도련님이었는데 거기도 이제 아르바이트해서 자기 용돈 벌고 하면 크게 돈 들어갈 일이 있나 싶었지요. 참고로 저희 남편은 자라는 내내 집에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새어머님이 남자라면 독립심이 필요하다며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그렇게 눈치를 주셨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아버님이 어머님 몰래 챙겨주신 용돈 말고 공식적으론 용돈 한 번 받은 적 없고 대학 등록금도 반 이상 자기가 벌어서 보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희더러 생활비가 어떻고 시동생들이 어떻고 하면 아무리 제가 아닌 남편이 겪은 일이라고 해도 저에게는 제가 겪은 거나 마찬가지로 느껴졌으니 그런 어머님의 하소연이 곱게 들릴 리가 없었지요. 그래서 어머님께 마치 어머님의 속뜻이 무엇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은 것 마냥 이참에 시동생들도 독립심을 키워야 하지 않겠냐고 아무것도 지원해주지 마시라고 단호하게 조언을 해드렸답니다. 그랬더니 제 예상대로 어머님이 당신이 일전에 한 말이 있어서인지 뭐라고 더 말씀은 못하시고 저더러 너는 참 냉정하구나 하시대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 때문에 제가 결혼한 지 반년 만에 시댁하고 안 보고 살고 싶네 그런 소리를 하게 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정말 화가 난 건 엊그제 어머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다음 주에 당신 친정어머니 제사를 지낸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찌나 생소하던지 저는 처음에 돌아가신 친어머님 제사를 지내신다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새어머님의 친정어머니 제사를 지낸다면서 저더러 일찍 와서 제사 준비를 도우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신우는 안 불렀답니다. 이런 건 원래 며느리가 도와줘야 하는 거라면서 제가 안 오면 당신 친지들이 계몰아서 당신이 시어머니로서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산다고 생각할 거라고 그러면 저희 남편 얼굴에 똥칠하는 거라면서 꼭 와야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지만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저도 직장인이라서 그렇게 시간을 내기가 쉽지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째서 새어머님 친정부모님 제사까지 제가 해야 하냐. 솔직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지요. 그러자 어머님이 제 남편을 당신이 어떻게 키웠는 줄 아냐면서 저더러 이러는 거 정말 경우 없는 짓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남편하고 이야기를 해보겠다 했습니다. 솔직히 만약에 남편이 저더러 한 번만 참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해줄 생각이었어요. 결혼할 때부터 시댁일에 관해서는 가능한 남편 마음이 편한 쪽으로 내가 맞춰주겠다는 마음이었거든요. 참고로 남편도 저희 친정부모님한테 정말 친아들급으로 잘해요. 친정아버지도 든든한 사위가 생겨서 너무 좋다 하시고요. 그렇다 보니 제가 시부모님에게 특히나 새어머님께 감정이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몇 번이나 내가 잘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대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역시나 제 예상을 크게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새어머님이 당신의 친정어머님 제사를 지내셨는 줄도 몰랐다면서 설령 알았다고 해도 가도 자기나 이복 동생들이 가는 거고 도와도 신우가 해야지 왜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저에게 그러시냐며 신경 쓰지 말라더군요. 자기가 알아서 잘 이야기하겠다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는 그래도 못 간다고 직접 말씀드리는 게 매너다 싶어서 문자는 하나 넣었어요. 남편하고 상의해봤는데 제가 참석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는 식으로요. 그랬더니 며칠이 흐르고 주말, 어머님이 시동생들까지 데리고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오셨습니다. 부서질 듯 누르는 현관벨 소리에서 이미 어머님이 왜 오셨는지 어느 정도 짐작이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나마 다행히 남편도 같이 있었고, 솔직히 제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니 일단 현관은 열어드렸지요. 이윽고 5사람이 거실에 둘러앉았는데 신우가 한다는 소리가 소파샀냐입니다. 맞아요. 원래는 제가 자취할 때 쓰던 걸 쓰려고 가지고 왔는데 솔직히 건물에서 월세 나오는 거 알고는 남편하고 상의 끝에 소파만 좋은 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건물 가져가니까 세상이 다 니네 거 같지? 그러시는 거예요. 황당해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니까 저희가 홀딱 건물을 받아서는 당신들은 사는 게 빠듯해졌는데 속이 상해서 그렇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그 건물을 손에 쥐고 있었어도 제가 제사에 오네 못 오네 소리를 했겠냐는 거예요. 그제서야 어머님이 뭔가 착각을 하셔도 단단히 하고 계시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먼저 나서서 자꾸 건물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 하대요. 건물은 돌아가신 친어머니 재산이었고 아버지가 유언에 따라 저에게 넘겨주신 거니 솔직히 새어머니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자 새어머님께서 하신다는 소리가 당신이 마음만 먹었으면 그거 진작에 팔아버리고 다 써버릴 수도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랑 이복 동생들 한번 잘 키워보려고 알뜰살뜰 쥐고 있었던 거라며 그게 다 자기 덕분이라는 겁니다. 듣고 있는데 황당했지요. 거기서 매달 나오는 월세를 그렇다고 모아서 저희 남편을 주신 것도 아니고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거의 남는 것 없이 받아서 다 쓰시며 사셔놓고는 알뜰살뜰이라는 둥, 지켜준 거라는 둥. 그리고 남편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했는지 급기야 웃더니 어머님도 생각보다 재밌으신 분이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말은 똑바로 하자고 그 월세 받아서 솔직히 어머님하고 이복 동생들이 거진 다 썼지 않냐고. 막말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라도 했으면 지금까지 이 관계가 유지나 되었겠냐고요. 그리고 저는 남편 말에 하나 틀린 거 없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어머님도 아버님의 그늘 밑에서 생활하신 분이지 어머님이 저희 남편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디서 일 한번 하신 적 없으십니다. 살림이나 그런 건 꼭 저희 남편 때문만이 아니라 아버님과 다른 두 이복 동생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하셔야 했겠지요. 그러니 저희 남편이 자라는 동안 약간의 도움은 받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마저도 어머님의 진심이라기보다는 사정이 그렇고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일에 가깝잖아요. 그래도 남편은 새어머님도 어머님이라고 사회생활 시작하고는 용돈도 챙겨드리고 깍듯이 모셨습니다. 이복 동생들에게도 살가운 오빠는 아니더라도 어려운 오빠는 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요. 물론 이복 동생들이 저희 남편에게 기대하는 오빠로서의 역할은 돈이 전부였긴 하지만요. 대화가 길어질수록 솔직히 새어머님 쪽이나 저희 남편이나 그간 차마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새어머님 쪽은 뭐 짐작한 대로 이러나 저러나 한마디로 너는 내가 키웠으니 은혜를 갚아라는 거였고 저희 남편은 자기는 혼자 큰 거나 다름없다 생각한다고 막말로 새어머니가 내 생일 때 미역국이라도 한번 끓여줬냐며 울분을 토했어요. 그리고 시동생들은 뭐 솔직히 걔들한텐 어쨌든 새어머님이 친엄마고 세상에 하나뿐인 엄마니까 당연히 그쪽 편을 드느라 바빴지요. 저희 남편이 건물을 가져가 버려서 자기들은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지나가고 결국 남편이 아버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식구들이 여기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으니 얼른 와서 데려가라고요. 그러자 새어머님은 너 잘했다면서 아주 네 아버지한테 혼나봐야 정신을 차리겠다고 더 당당하게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복 동생들은 이복 동생들대로 자기 어머니 옆에 붙어 있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남편이 얼마나 외롭게 컸을지 정말 안 봐도 눈에 뻔하더라니까요. 그리고 얼마 안가 아버님이 오셨는데 아버님은 새어머님을 보자마자 추태 좀 부리지 말라며 화를 내셨어요. 새어머님은 아버님이 당신 편을 들 줄 알았는데 당신한테 언성을 높이니 당황하신 눈치였지요. 새어머님께서 아버님더러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느냐고 쟤들이 나한테 덤빈다.
이게 다 당신이 건물을 줘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돈 좀 생겼다고 애가 위아래도 몰라본다. 빨리 건물 내놓으라 해라.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냈지만 아버님께선 그런 새어머님께 남의 재산으로 그 정도 배불리고 살았으면 됐지. 욕심도 사납다고 계속 화를 내실 뿐이었어요. 그리고는 이복 동생들에게도 내 생각에 내가 니들 아버지로서 해줄 만큼은 해준 것 같으니 이제 알아서 독립하려면 독립해라. 정말 무서우리만치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대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단 지금 새어머님은 찍소리도 못하고 예전처럼 아버님과 살고 계시고요. 이복 동생들도 무슨 약이라도 먹었는지 저희 남편한테 아주 깍듯해졌어요. 하지만 그 속내야 뻔하지요. 신우는 시집 가려면 결혼 자금이 필요하니 그러는 것일 테고 도련님이야 유학을 가고 싶네요 전에 노래를 불러댔으니 뭐 결국은 다시 돈 때문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지켜야 할 게 없을 때는 바보같이 당해주면서 그래도 이게 제일 편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제 자기에겐 저라는 가족도 생겼고 돌아가신 친어머니가 물려주신 재산도 지키고 싶어서 그렇게 바보같이 살지 않을 거랍니다. 다만 아버님에 대한 남편의 심정은 아직 복잡한 것 같아요. 평생을 원망 아닌 원망을 하며 살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남편의 입장에 서주신 게 남편에겐 여러 가지로 큰 의미였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야 뭐 남편이 어느 쪽으로 향하든 같이 따라갈 생각입니다.